시장 참 어렵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반등을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뭐 무력하게 장 막판에 밀리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대응도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장 대응 전략에 대한 해법을 3인의 전략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멘토분은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연구위원과 전문위원과 주식투자연구소의 박준호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시장의 중심에 있는 키워드를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외국인 매도와 프로그램 매도입니다. 사실 지난 뉴욕 증시가 급등을 했고 금값은 내리고 또 국채 가격 내리고 이러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조금 완화되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들도 좀 들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좀 밀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학영 위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다소나마 완화될 수 있을지, 또 우리 시장 오늘 하락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이제 큰 틀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저께 이제 금 가격이 조금 내려갔죠.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많이 좀 내려가야 되고, 추세적으로 내려가면 분명히 금이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묶일 수 있겠지만은요, 하루 내려간 것 같고 너무 또 흥분할 일은 없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 또 오늘 또 지금 현재 시세에서는 금이 또 사실 좀 반등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장의 전체적으로 부담용이 되겠죠. 외국계의 매도세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유럽계 아니겠습니까? 유럽계가 1년 동안에 금년 들어서 10조를 팔았는데, 이번 주만 들어서도 2조 이상을 팔았다니까요. 유럽 사람들이 지금 자기 앞가림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투자 전략 쪽에 보면 증권사나 시각을 보면은요, 자꾸 이제 그 시장이 좀 안정돼 있다, 뭐 조만간 좋아진다는 얘기하는데요. 냉정하게 미국 쪽 시각은 뭐 7대3 내지 8대2로요. 여전히 좀 불안한 시각이 많은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국내 기관들의 의견과 틀리게 외국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계속해서 박준호 소장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안전자산이냐 위험자산이냐에 관한 그 자산 간 이동은 시장 불안 요인이기 때문에 시장이 갈팡질팡하는 하나의 그 단기자금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늘 하루 형량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이제 위험자산으로 다시 몰린다라고 판단 아직 이릅니다. 불확실성 요인 해소가 관건이죠. 지금 불확실성 해소 요인은 가장 중요한 데가 유럽입니다. 그래서 유럽이 오늘 이번 주말에 독일과 프랑스 총리가 합의해서 어떤 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지금 작용하고 있고, 공매도 금지가 지금 작용했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단기적인 요인이고, 이것들이 이번 주말을 지나면서 전체적인 불확실성 요인에 대한 평가가 시장에서 내려질 것입니다. 아마 그때 가서 다시 안전자산의 그 선호 현상이 좀 완화가 되는지 여부가 아마 그때쯤 돼야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모두 금값 하락이라든지 국채 가격 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아직은 조금 더 확인해야 될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코스닥 강세입니다. 오늘 시장 코스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증시 격언 중에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두 번이나 그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기 때문에 반등도 그만큼 크다고 생각은 들고요.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은 최근에 고객 개탁금이 사상 처음으로 22조 원대로 올라왔고, 반면에 신용잔고는 8천억 원이 감소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매수 여력은 오히려 장이 급락하면서 보강됐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학영 위원께서는 코스닥이 추가적으로 좀 더 상대적으로 좀 더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바로 말씀하신 대로요. 사상 최고 수준의 예탁금이 돈이 들어왔으니까요. 흔히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돈이 들어왔으면 뭐라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비싸거나, 이렇게 좀 외국인이 많이 파는 것보다는요, 개인들끼리 좀 치고받고 할 수 있는 걸 찾는 것에 당연한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상대적으로 강하죠. 2%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피는 0.67%가 지금 현재 내리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요, 또 안정성이 높다는 것은 정말 별개의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시장에서 좀 탄력적으로 대응하시고 트레이딩 가능하신 분은 충분히 하겠지만은요, 다만 이제 리스크는 2배 이상이라는 것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택은 철저하게 시청자분들, 투자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류는 지금 코스닥이 워낙 급등량이 크고 테마성 주식이기 때문에요, 어떤 극히 일부만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예, 박춘호 소장님께서는 코스닥의 상대적인 강세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단기 트레이딩입니다. 외국인 매도 공세에서 비켜나 있다는 것이 지금 가장 장점이고 개인 투자자들이 트레이딩에 몰리는 이유가 되겠죠. 다만 리스크 요인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 그 변동성 요인은 레버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에는 단기적인 변동성 플레이를 하는 플레이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다가 자금을 지원해주는 스탁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스탁론은 원금의 5배까지 빌려주고 있는 그야말로 선물 시장과 똑같은 행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은 변동성을 굉장히 키우게 되고 가격이 급등했을 때 순식간에 무너질 위험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서 대응을 하시고 트레이딩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코스닥 시장이 뭐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곤 있는데 사실 뭐 투기적인 수요도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는 감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위험을 선호하시는 그 투자자분들은 뭐 어느 정도 뭐 같이 뭐 매수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역시 리스크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뭐 이렇게 두 분께서 그 공통적으로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D램 가격 급락입니다. 최근 D램 가격이 지난달 말에 비해서 고정거래 가격이 2% 정도 하락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역시 그 세계 재정 위기가 실물로 좀 파급되는 좀 이런 강한 현상이 아닌가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IT주라든지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 주식들을 갖고 있는 분들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학영 의원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뭐 지금 D램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데 이런 추세를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당장 현실적으로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하이닉스 같은 종목이 상당히 급락하고 있는데 지금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길게 봐서 조금 더 들고 가야 될지 이런 부분도 조금 설명이 가능하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선택을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이 하실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하이닉스 좀 답답하죠. 지금 보다가 오늘 뭐 6, 7%가 이 와중에 또 빠지는데요. 냉정하게 볼 때는 또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D램 가격이 20%나 빠졌습니다. 분석이 노무라증권의 분석이 맞다 그러면요. 우리 업계 얘기가 맞다 그러면 삼성전자만 가까스로 반도체 분야에서 돈을 벌고 있고요. 나머지 모든 곳은 돈을 못 번다고 하죠. 손실을 나고 있다고 합니다. 치킨런 게임이 2차, 3차가 이어지고 있고요. 분명히 살아남을 것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분명히 살아남는다고 다들 알고 있죠. 저 자신도 믿고 있는데요. 주가는 올라가겠느냐? 주가는 당분간 오리무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그럴지인데 하이닉스는 지금 반도체 올인한 상태에서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죠. IT 주식 중에 굳이 한다 그러면 여전히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굳이 하겠다면은요. 기본적으로는 삼성그룹은 삼성전자는 삼성그룹 다른 거 마찬가지로요. 지금 자사주 얘기도 많이 나오니까 그나마 수급이 버티겠지만은요. 하이닉스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라면 삼성전자로 바꾸는 것도 고민해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1등 기업만 좀 선택 가능하다. 그래서 D램 경기가 어느 정도 나쁜지를 상징적으로 이학영 의원께서 좀 표현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박춘호 소장께서는 지금 IT주 어떻게 해야 될지, 하이닉스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IT주는 기본적으로 구기술주와 신기술주를 구분해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구기술주 영역에 들어가는 별로 매력이 없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하이닉스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이닉스는 모두가 팔아치울 기회만 노리는 주식인데 내가 구태여 그걸 살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하이닉스의 전망은 D램 가격 전망인데 D램 가격은 경기가 전체적으로 주택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다. 하이닉스가 D램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주택 경기가 다 죽어 있기 때문에 주택 거래가 안 되면은 가전제품을 바꾸지가 않고 가전제품 수요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기술주, 스마트폰 시장이 점점 커지고 PC 시장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전망은 하향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탈로도 부정적이고 수급상 대부분의 참여해 있는 기관 투자가들이 팔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주식은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상당히 하이닉스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께는 좀 안타까운 말씀인데, 일단 좀 앞으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교체 매매를 좀 고려해야 된다. 두 분 다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핫 키워드와 질문을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는 고용지표 개선, 그리고 여전히 기술적 반등인지, 이렇게 잡았습니다. 지금 고용지표 같은 경우는 어제 발표된 지표는 사실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7월 고용지표는 상당히 좋았었는데,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재료 때문에 좀 묻혀있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지표를 어떻게 봐야 될지, 또 지금 현재 시장이 뭐 기술적 분석 그 반등 구간인지 아니면은 그 고용지표가 좋아지면은 정말 그 미국 시장이 좋아질지 뭐 이런 부분도 좀 종합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이학년 의원께 좀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기술적 반등 국면인지, 또 한 가지 최근에 이제 나온 얘기가 지금 유가증권 시장의 그 PBR이 1.1배, 거의 뭐 사상 최저 수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좀 바닥권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요? 네, 미국의 고용지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요. 물론 7월 좋게 나왔죠. 뭐, 신규 취업 청구 건수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다만 그에 대해서 반론이 많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가끔 그런 얘기 나오지만, 고용 자체를 취업 자체를 포기한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실업률이 조금 개선됐기 때문에요. 실제 7월 달에 전체 일자리 숫자는 6월보다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이 약간 좀 떨어진다는 주장도 있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 소비의 회복도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이제 PBR 얘기를 하셨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청자분들 웬만한 분 다 아시겠지만 결국 자산 가치에 대한 주가의 비율 아니겠습니까? 오늘 뭐 삼성증권 자료 보면 1.1배 정도 나와갔고요. 제가 표다나 그래프도 삼성증권 하는 것을 소개해드리겠는데요. 2008년, 7년 때 0.84배를 간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1배 수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1.14배. 맞죠? 분명히 싼 준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PBR도 마찬가지, PR도 마찬가지. 지금 전체적으로 싼 거는 분명한데요. 문제는 싸다고 해서 주가가 안 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죠. 통계성의 확률상을 보면은요, 분명히 주가는 싼 영역이 있고요. 절대적인 주가 자체는 싼 영역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주가는 수급이라든가 여러 시황 요인도 있기 때문에 100% 그 이하로 안 갈 이유는 없죠. 다만 저평가 구간에서 만약 주식을 산다면은요, 분명한 건 멀지 않은 시기에 주가가 다시 정상적인 가격이 되면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 단순한 저평가 국면이라고 해서 시장이 곧바로 상승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뭐 이런 쪽으로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박춘호 소장님께서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 투자 유망주로 좀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다면 지금 대형 우량주 중에서도 PBR이 1배를 못 도는 종목들이 좀 속출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도 좀 이 방어적 투자 관점에서 좀 유망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몇몇 리포트를 보면은 애널리스트들이 주가 약세일 경우에 주로 방어적으로 PBR로 설명을 해서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의견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저는 전적으로 넌센스라고 봅니다. 주식 가치의 평가의 절대 척도는 PER입니다. 기업이 이익을 창출낼 수 있는 그러한 창출력이 없다면은 PBR은 전혀 무용지물입니다. 만약 기업이 실적을 창출해낼 수 없는 기업이 있는 자산을 처분하면은 거의 헐값으로 거의 돈을 받지 못합니다. 그걸 가지고 PBR로 평가 척도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PER이 없는 PBR은 무용지물이다. PBR은 PER로 설명할 수 있을 때 참고지표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것의 가치 보조 수단이지 독자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절대 평가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PBR은 독자적인 척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수익성의 뒷받침이 없는 안정성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3인의 전략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